네, 반갑습니다. 자, 7월 22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요.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요, 아마도 앞으로도 좀 자주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무슨 급변기라든지 변곡점이 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뭐 지수를 신경 쓰면서 매매할 그런 시기도 아니고 해서 종목 장세죠. 그래서 뭐 크게 제가 여러분을 찾아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 종목을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일일이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게 해서 그냥 큰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시장 한번 잠깐 미국 시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뭐 미국 해외 종합지수 차트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요,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급등 들어왔죠. 하나, 둘, 셋 올라갔는데요. 아마도 미국 시장이 지난번에 고점 찍고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죠. 아마도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 아마 목요일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에 좀 전달이 될 텐데요. 아마도 다음 주 월화수까지는 우리나라든 미국 시장이든 뭐 아마 눈치 보기 장세, 뭐 왔다리 갔다리 행보할 가능성이 있고 지수 자체는요. 뭐 종목별로는 또 번쩍번쩍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요. 자, 미국 나스닥 지수는요. 지금 음봉 연속 3개 맞고 있지만요.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여기요. 요 자리, 지난번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했던 자리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마침 또 21선이 걸쳐 있는 자리죠. 요 자리가요. 음봉 맞은 요 자리가요. 그래서 대략 지수는 뭐 13,855니까요. 지금 14,000 정도 되니까 150포인트 그죠? 150포인트 정도 빠져봤자 150포인트 정도 하락 최대치가 그렇지 않을까. 특별한 뭐 급변사항이 없다면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급변사항이 크게 있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뭐 저는 요 정도 21선 정도 눌림목 받으면 다시 미국 시장은 네,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눌러줄 때 한 번씩 눌러주고 가는 게 더 좋죠. 계속 가버리게 되면 지금 언젠간 조정 받을 텐데 조정 받을 때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려주고 가니까 또 새롭게 저점 매수하실 분들은 또 기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21선 지지가 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은 뭐 어차피 금리 인상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이번 금리 인상이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는 것도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연준의 코멘트가요. 금리 인상하고 나서 있을 텐데 그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한 2, 3일, 3, 4일 정도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뭐 코멘트를 시장이 원하는 아주 부드럽고 긍정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나중에 않을 속으로는 막 안 올린다 하더라도요. 일단 코멘트 자체는 긍정적인 코멘트보다는 조금 더 좀 애매한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자꾸 올라가는 것을 지금은 연준이 그렇게 쓱 반가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또 나중에는 또 물가 상승 요인의 또 하나의 요인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불씨를 살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은 마음속으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에 시장 상황을 봐서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을까. 그럼 시장에서는 또 한번 누르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한 2, 3일, 3, 4일 또 시장을 조금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고 다음 주 초에는요, 중반까지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눌러진다면 우리가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보고 있고요. 그거는 2, 3일, 3,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은 다시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다시 또 들어온다면 추가적으로 웬떡이냐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진입하시면 될 듯합니다. 단 진입을 하시되 시장의 주도주 위주로 계속 가셔야 될 듯합니다. 이 시장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는요,
주도주가 계속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도 주도주가 조금 더 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뭔가 밑바닥에서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약간씩은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주도주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아직까지는.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은 21선까지 정도 눌리면 오면 다시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 보조 지표들도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하락 나오면 이 보조 지표도 편안하게 침체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매매하기가 더 심리적으로 편하겠죠. 이렇게 가열권에 있는 것보다는요. 그죠? 네,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결국에는 뭐 미국 시장하고 연동되는 거니까요. 코스피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마시라 그랬죠. 지금은 지수를 봐야 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FMC 이후에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눌러진다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일정 부분 해 놓으시면 종목별로는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르면 차익 실현해야 될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코스피도 지금 여전히 네, 좋습니다. 차트도 좋고 그죠? 네,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고점이 나오는 차트 모양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차트가 후행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큰 변수가 터지고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얘기를요. 네, 문제 없다 봅니다. 자, 일단 코스피도 네, 괜찮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지수 보지 마시고 지금은 종목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 섹터가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주도주는 전기차 섹터와 반도체 섹터로 크게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조선주든 뭐 자동차주든 이미용 의료기 관련주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 보면 전기차와 반도체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섹터가 서로 땡겼다가 또 밀어냈다가 땡겼다가 밀어냈다가 서로 시소 장세를 벌이면서 자금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는 쉬고 있는 구간이고요. 전기차 섹터는 지금 강하게 뻗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섹터도 이제는 쉬어갈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전기차 섹터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종목이요. 바로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 세 종목이 현재 가장 핫한 종목이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에코프로비엠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는 훨씬 강한 슈팅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저도 예상을 못했죠. 제가 이름까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떼돈 버렸겠죠. 그죠? 네. 저는 뭐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 1, 2, 3, 4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꼭 일봉상 5파가 나오는 건 아니다. 항상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 번 더 남았다. 그러면 잠깐 분봉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120분봉상 보니까 자 아니지 이거 밑이죠. 그죠? 여기 120분 보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나왔죠. 넷 하면서 세워놨었죠. 그죠?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네요. 올라가도 어차피 파동의 길이만 놓고 보면 뭐 30만 5천원, 뭐 30만 7천원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38만 원 합니다. 주식 정말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강한 슈팅이 들어왔죠. 바로 공매를 때리던 사람들이 한매수가 들어오면서 예상치 않게 정말 주가가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구간들이 이미 여기서부터요 28만원 정도에서 출발했던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가 아마 에코프로비엠이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상승이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상승한 구간이라고 아마 역사책에 나오지 않을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비엠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바로 한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반등이 들어왔고요. 아마도 에코프로비엠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일단 120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구간에서요 일단 출발을 했죠. 바닥점은 요쪽에 바닥점이 눌림 받았고 마지막 바닥점 여기거든요. 이게 대략 23만 8천 원이니까요. 뭐 대략 한 24만 원 잡겠습니다. 대략 24만 원요. 자, 여기서 한번 파동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눌림 받았고 그 다음에 급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자,
요 저점이 얼마죠? 24만 원이었고 여기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은 29만 7천 원 정도, 대략 한 30만 원 잡겠습니다. 고점을요. 자, 이 박스권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면 6만 원 차이죠. 6만 원 정도면 대략 30만 원에서 6만 원을 더하면 36만 원까지 에코프로비엠은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36만 원 한번 볼까요? 바로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이 36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다가 여기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너무 오래 잡으니까 이건 또 짧게 들어갔죠, 그죠? 자, 여기서는 기간 조정을 길게 받으니까 이건 짧게 들어온 겁니다. 짧게 들어오면서 바로 슈팅이 들어왔고요. 이 고점을 뚫어버렸죠. 자, 그러면 다시 36만원에서 우리가 6만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42만원 정도 되죠, 그죠? 자, 36만원에서 너무 짧게 들어왔기 때문에 42만원까지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주일 이내에 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42만원이 이번 파동에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35만원, 6만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2만원은 장중 고점입니다. 종가가 아니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42만원이 최대치, 여기서부터 출발한 파동의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만원에서는 단기로 좀 매매하실 분들은 한번 끊어 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지 이게 42만 원을 다시 넘어서서요 45만 원이나 46만 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제 같으면 42만 원에서 한번 끊어주고 만약에 45, 46만 원까지 가더라도 이 10% 아니면 7, 8% 정도는 저는 안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5만 원, 46만 원까지 가더라도 거기서는 이제는 완전히 멈춤 상태가 될 겁니다. 스톱 상태. 주가가 폭발적으로 이 바닥에서 강하게 끌어올리진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다시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이 들어오든지 충분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없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정말 탄력이 없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이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핫하게 탄력적으로 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120분 봉상 42만 원을 목표가로 두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파동상.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42만 원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바로 요 지점요. 35만 원에서 36만 원 요 구간을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갔다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42만 원에서 매도 한번 하고 다시 35만 원이나 36만 원에서 재매수 하시면 또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파동의 길이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42만 원 정도까지는 최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길어진다면 어쩌면 45, 6만 원까지도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42만 원에서 짧게 매매하실 분은 끊어 주시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한 50만 원까지는 그냥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한 46만 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만약에 42만 원을 뚫어버리면 46만 원 근처에서는 꼭 한번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0분 봉상 여기가 하나의 파동으로 잡았지만요, 이 고점을 넘어서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하나, 그죠? 둘, 42, 3, 4, 46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6만 원이 고점이 될지 42만 원이 이번 파동의 고점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42만 원이 고점이 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조정받을 때 35나 36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때 다시 저는 재매수한다. 여기서 만약에 더 가버리면 이건 내 거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봤자 7, 8%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는 일봉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번 파동이 출발된 거지 않습니까? 아까 또 비슷할 겁니다. 24만 원 정도 되죠? 이 고점이
한 30만 되거든요. 역시 24만원에서 30만원, 이게 6만원이죠. 그죠? 6만 차이 나고요. 그 다음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6만원을 더하면 36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6만원이 바로 요 자리였고요. 요 자리였거든요. 36만원. 여기요. 근데 장중에 그냥 눌림 받고, 그죠? 시초까지 눌림 받고 바로 들어올려 버렸거든요. 굉장히 짧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42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42만원 정도요. 아이고, 왜 이러지 오늘? 네. 42만원. 그죠? 6만원씩 더하게 되면 4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봉상. 자,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이 요 파동이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 보면요,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요, 자, 여기가 얼마죠? 31만 4천원이고요. 여기가 21만 2천원이죠. 그죠? 똑같네요. 42만 원. 네. 그죠? 자, 보시죠. 여기 고점 31만 6천원, 대충 32만 원 잡고요. 여기 21만 원. 그죠? 그러면 11만 원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10만 원이고, 그죠? 21만 원, 20만 원, 31만 원, 뭐 42만 원, 그죠? 11만 원 잡으면. 그러니까 대충 제 생각에는 42만 원 정도가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확률이 좀 높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에 가격이 여기 얼마냐면 21만 원이고, 여기가 31만 2천, 31만 4천 원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대략 뭐 10만 원 4천 원 정도 되죠. 10만 4천에서 10만 5천 원 정도 되죠. 그럼 거기서 31만 4천에서 10만 5천을 더하면 대략 42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또 분봉 120분봉상으로도 에코프로는 42만 원까지가 단기 고점, 이번 파동의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정받으면 35에서 36까지 조정받을 거고요. 여기를 만약에 멈칫거리다가 뚫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40 최대 한 6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42, 6만원인가, 48까지요. 48까지요. 보시면 됩니다. 대략 50만원 근처죠. 그죠? 네. 만약에 에코프로가요, 제 예상대로 42만원에서 다시 35, 6만원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42만원 돌파하겠죠. 그죠? 그러면 46만원이나 48만원까지 가겠지만, 에코프로는 여기서부터는, 이 구간에서부터는 저는 에코프로는 완전히 정체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50만원하고 이 45만원, 6만원 요 구간에서는요, 에코프로는 정말 탄력이 없이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 봅니다. 조그마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50만원을 한번 뚫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글쎄요, 50만원을 뚫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5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2, 3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 보는데 그 이상은 지금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요, 에코프로가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는 명확하게 말씀드린 가격은 이제 150만 원이었고요. 에코프로가요. 그 다음에 제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250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장담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150만 원 정도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 원 넘었으니까 150만 원까지 진입하고 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거고요. 100만 원 깨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죠? 뭐 어느 지점에 또 조정을 멈추겠죠. 뭐 110, 한 5만 원이나 120만 원 정도 멈추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다시 150을 돌파했을 때는요, 저는 200까지 간다고 보는데 200을 가더라도요, 결국은 에코프로의 최대치는 저는 220만 원 정도까지가 최대치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20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저는 에코프로는 정말 이제는 최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전기차는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 되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지난 이후에는 이 전기차주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이 폭락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에코프로도 지금 11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죠. 220만 원이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220을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한 상승률이 100% 정도 아직 추가적으로 좀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에코프로가 100% 오르면 에코프로 BM이 100%까지는 같이 따라가지 못하더라도요, 한 50% 정도까지만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에코프로는 100% 남았으면 에코프로 BM은 지금 38만 원이니까 38만 원에 50%면 얼마입니까? 19만 원 정도 되나요? 대략. 그죠? 그러면 38만 원에다 19만 원을 달면 얼마죠? 대략
7이다가 47만 원, 57만 원 되나요? 그죠? 57만 원 되죠? 그죠? 57만 원 정도, 또는 최대 한 6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50% 내지 60% 정도, 에코프로가 100% 올라갈 때 50%나 60% 상승한다면 57에서 60만 원 정도까지를 저는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 올라갈 때 이 친구가 30%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번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는 100% 올라갈 때 80%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60만 원은 좀 넘어가기 어렵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본다면 70만 원까지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BM의 한 80%만 따라가도 7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미리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한 220 정도 또는 200 근처 오면, 그때는 에코프로 BM은 그 고점 근처에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매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에코프로 BM은 한 4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자리가 있다. 이미 이 자리를 36만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음봉 하나 나왔지만,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36만 원은 깨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음봉이 안 나오고 바로 돌릴지도 그건 모릅니다만,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42만 원까지는 FMC 아마 회의 전까지 아마 그렇게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멘트 나오면서 시장이 좀 눌림목 받으면 얘도 같이 눌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봅니다만은, 그건 뭐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42만 원까지는 단시간 내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추세의 힘으로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가게 되면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35만 원, 6만 원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주는 대략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기차주가 상승을 할 때는 에코프로하고 그 다음에 사마알루미늄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주도해서 전기차주 내에서도 상승을 했죠. 그런 다음에 전기차주가 사마알루미늄이 13만 원, 14만 원 찍고 내려올 때, 이번 조정 이후에 다음 전기차 주도주는 전기차주군 내에서도 이번에 올라갔던 애들이 올라갈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전기차군 내에서도 올라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주도한 섹터들은 사마알루미늄의 이런 종목이 아니라 바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 세 종목이 주도해서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그동안 2등주였거든요. 그런데 후발주자들이 2등주가 지금은 시세를 주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라 그럴까? 물론 키 맞추기 하러 올라갔지만요. 에코프로비엔 기준으로 저는 40한 6, 7만 원, 48만 원, 50만 원 근처에 다가오면 저는 조금 이제는 탄력도가 많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폭발적인 상승세는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에코프로 BM도 150까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150에 조정받고 나서 다시 200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200 근처에 오게 되면 에코프로도 조금 탄력이 많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저는 이번에는 에코프로 BM이 강했지만 여전히 저는 에코프로가 가장 안정적이다. 그리고 10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매매하신 분이시거나 매매하실 분이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들을 참고로 해서 42만 원 정도 오면 한번 잘라주시고 35만 원, 6만 원에서 다시 재매수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저는 이 42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50만 원 근처 타고 오면 탄력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주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요. 전기차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에코프로 BM도 만약에 42만 원을 잡는다면 지금 가격이 38만 원이니까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죠. 그죠? 자, 이 10% 정도 이후에는 지금 반도체가 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좀 숨고르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바턴이 다시 반도체 주군 쪽으로 넘어가는지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반도체와 전기차군을 봤을 때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는 전기차가 좀 쉬었고요. 이번에 전기차가 이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에코프로면 기준 한 10%니까 다른 종목들은 전기차군이 10%도 안 못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 되면 이제 눌려졌던 반도체군이 그 바톤을 이어받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FOMC 이후에 코멘트에 따라서는 시장이 조금 눌림목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같이 눌러졌다가 재빠르게 먼저 돌릴지, 아니면 시장은 지수는 조금 눌러지는데 전기차도 같이 눌러지면서 반도체는 오히려 눌러지는 과정에서 그냥 급반등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눌러졌다가 올라갈지 반도체가, 아니면 눌러지는 과정에서 바로 돌릴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차주는 이제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는 파동상 에코프로엔 42만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반도체 버튼 터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 주군 중에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제가 지난번에 요 꼴이 나왔을 때, 요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약간의 가격 조정도 필요하지만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보시죠. 지난번에 한번 10몇 프로인가에 크게 한번 하락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 반등 들어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한미반도체는 이 지난번에 이 저점이 얼마죠? 41만 650원까지, 41,65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저점을 살짝 한 번 더 깨는 그런 저점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은 대략 4만원 정도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4만원 근처 한번 내려오면 저점 매수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한미반도체도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난번 고점 5만 1,000원을 저는 길구에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4만원 근처라든지 지난 저점보다 조금 약간만 떨어지면, 아니면 지난 저점 근처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시면 5만원을 넘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 한 7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여러분 계속 관심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하면서 기간의 외국인 수급도 같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만원 초반대나 4만원 근처에서 잡으면 7만원까지도 좀 길게 보면 갈 수도 있다. 거기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7만원 정도에서 8만원 그 구간인데 어쨌든 한 7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미반도체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수급 볼까요? 수급을 보면요, 이 한미반도체는 예전부터 기관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했었습니다. 15,000원, 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아직 그 물량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고요. 같이 보시죠. 기관들이 매도하고 외국인들 최근에 같이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이날이었는데 개인들이 약 100만 주를 받았거든요. 요 날이죠, 그죠? 3일 전에. 개인들이 참다 못 참고 따라 들어갔다가 좀 빠진다 싶으니까 달라들었는데 이 개인들 물량이 조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량으로 돼 있는데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는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요 개인 물량이 조금 털려야 된다. 일단 기간은 조금 들어왔습니다. 40만 주 좀 이상 팔았다가 13만 4천 주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샀던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도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서,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한 번 더 눌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굳이 만약에 파동으로 간다면 5파까지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5파까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파까지 나오면 우리가 매매하기 훨씬 수월할 텐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파 하락 이후에 2파 상승이 들어온 거고요.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 3파 하락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A, B, C 파동까지만 나오고 돌릴 가능성도 일단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반등 주고 5파까지 나와준다면 더 좋겠죠. 그죠? 싸게 매수할 수. 그럼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죠? 3만 5, 6천, 6, 7천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A, B, C 파동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점 한번 살짝 깨면 4만원대 정도나 4만원대 초반 또 4만원 근처 오면 좀 우리가 매수해 볼 기회다. 그때 수급도 같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는 일단 그렇게 심텍이라는 반도체도 있죠. 이거는 DDR5가 관련주죠. 이 종목도 역시 반도체 핵심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파까지 나왔거든. 일봉상력. 보통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는 1파 상승 구간 한 31,000원, 2,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현재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는요. 요 2파 상승 구간의 눌림목 구간 요 정도 되는 자리죠. 34,000원 정도까지가 좀 추세선의 하단부거든요. 그래서 심택은 34,000원 정도에서 돌릴지 아니면 시장이 만약에 FOMC 위에 좀 코멘트 때문에 조금 더 눌려져 가지고 32,000원 정도 31,500원까지 눌러질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요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넣어 보시고 또 추가를 하게 되면 또 요 구간에서 비중을 넣어 보셔 가지고 요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되지만 여기 구간은 어쨌든 추세에서는 하단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분할 매수 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심택도 저는 결국에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심택은 글쎄요, 지난번에 한번 큰 상승이 이게 왔거든요.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돌리고 다시 한번 대시세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큰 쌍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한 방에 무너지진 않고요. 적어도 쌍봉 정도는 만들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고점이 58,300원이지만 대략 뭐 한 5만 원이나 5만 5천 원 정도라도 가준다면 땡큐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길게 보면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꼭 간다는 건 아니니까 시장이 또 어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월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 친구는 38,000원 정도 요 자리를 뚫어야 됩니다. 38,000원에서 4만원 요 구간을 뚫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 뚫는데 좀 시간을 좀 애를 먹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주가 조금 더 추가 상승, 아까 에코프로비엠 전 추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받을 때요. 만약에 반도체가 그 바턴을 받는다면은 또 반도체가 또 강한 시세가 1주, 2주 뭐 에코프로비엠 이번에 한 몇 주 올랐나? 한 2주 올랐나요? 또 올라가겠죠. 그럼 그동안에 또 전기차주는 에코프로비엠 35만원, 6만원 쉬었다가 또 요 구간 이놈이 다 왔다 싶으면 그때 요놈 또 팔고 다시 요놈 사고요. 예, 그렇게 뜻대로만 되면 큰 돈 벌겠죠. 그죠?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요. 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갈 때도 있고 또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예. 뭐 갈 때는 정말 기분 좋거든요. 정말 돈이 그때는 막 쑥쑥쑥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고려신용정보 아니야 SCI 평가정보 저번에 제가 단타 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정확하게 한 서너 번 계속 맞으면서 돈이 쑥쑥쑥쑥 들어왔었잖아요. 그때는. 네. 어쨌든 심택도요. 지금은 충분히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파동 5파가 완료가 될까 하락 파동은요. 돌리고 있는 과정이라서 결국에는 적어도 쌍봉이나 최소한 어깨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가격입니다. 지금 35,000원인데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목표가를 본다면 35,000원에서 5만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에이, 얼마 안 되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조금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파도 타기만 잘 하시면요. 저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런 장이 연출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파동의 출발점에서부터요. 바닥권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파동의 출발점에서부터 대략 최소한 20%에서 한 30% 정도, 물론 종목별로 뭐 급등한 종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조정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20에서 30% 정도 상승하게 되면 조정 확률이 많은데 그 조정폭은 우리가 보통 절반 정도, 상승폭의 절반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대충 보시고 또 들어가셨다가요. 또 이렇게 가셔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상승한 이후에 조정폭을 조금 받고 다시 급등로 이런 장은 저는 놓기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승을 길게 한 다음에 한 이게 20% 30% 상승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5% 조정받고 바로 돌린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거고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정도면 좀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더 눌러지는 그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추세선 따라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저점은 올라가고
조금씩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 뭐 우여곡절이 나오겠죠. 미국 시장에 뭐가 어쩐지 맞느냐, 우리나라 시장에 뭐가 어쩐지 우여곡절이 나오겠지만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요. 뭐 길게 보면 한 3, 4월까지, 짧게 보면 3, 4월까지는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 내에서 우상향으로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올라지는 조금씩 이런 장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단타만 잘 치면 35,000에서 50,000원, 여기는 짧아 보이지만 이 구간만 잘 활용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심택은 일단은 당장은 올라가더라도요. 요 구간 한번 막혔죠. 이번에 그죠? 37,800 한번 막혔는데 요것도 두 번, 세 번 때리면 돌파합니다. 그죠? 지금 이 월봉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심택이 조정을 받고 다시 도전하더라도 38,000원, 9,000원에서는 또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만약 또 다시 도전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막힐 때는 또 저쯤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려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릿느릿하지만 요 사이클만 잘 활용하자. 다른 종목도 보면 반도체군 종목들이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얇게 조정받고 바로 슈팅이 팍 날아가야 되는데 반도체군들을 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군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도체군이 사실은 뭐 전기차처럼 이런 강한 성장주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보통 푸어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푸어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군은 푸어가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시장 푸어 정도 한 10% 정도 뭐 11%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푸어를 뭐 이렇게 계산한다면 자동차군 정도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푸어를 5에서 한 8% 정도밖에 안 주죠. 원래 반도체도요 10, 11까지 안 줬거든요. 옛날에는 8%, 7% 줬었습니다. 반도체군이. 그만큼 성장성은 좀 떨어진다. 그냥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이다. 물론 저점 조금씩 올라가면서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여러분 잘 파도 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TLB라는 종목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차트가 일단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지금 오파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요. 요 구간 근처까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같은 DDR5 관련 중에서도 가장 좀 2등주이거든요. 힘은 약한데 또 나중에는 결국은 1위는 애들이 한번 더 위로 탁 맞으면 우리 아까 전기차주 섹터도 그렇게 폭발하고 이번에 의료기 관련 쪽에도 보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항상 루닛보다도 항상 2등, 3등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가가 난리 났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세 내면서 2등주, 3등주들이 막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등주, 3등주도 그 섹터에서 이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TLB도 보면 하나, 둘, 셋. 여기서 이미 출발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 8을 길게 끌고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친구들은 심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23,000원까지. 근데 예, 23,000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여기를 만 18을 잡으면 18 상승 구간이니까 20,000원까지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여기를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보이십니다. 여기를 24,000원 정도. 저는 한 24,000원 정도나 이 기준선에 있는 23,500원 정도 요 정도 오면 매수해 볼 만한 좋은 기회다 보고 있고 들고 있으면 무조건 더 간다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러주고 그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보조 지표도 좀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이 보조 지표도 어느 정도 침체권까지 내려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주봉이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좀 덜 내려와도 이 친구 스토캐스틱은 어느 정도 조금 내려와 줘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침체권 안 들어가더라도 그 간측까지 와주고 돌릴 수도 있거든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TLB하고 심택, 심택이 같은 DDR5 관련주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군은 한미 반도체처럼 AI 관련 이런 섹터하고 DDR5 관련주, 이런 섹터 좀 잘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또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반도체군 중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 외에도요 워닝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HPSP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반도체군 중에서도 가격도 비싸지만 우량한 섹터거든요. 움직임이 좀 느릿하죠. 무겁습니다. HPSP 같은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느리지만 한 번씩 슈팅 때릴 때는 무섭게 올라가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네 이렇게 해요. 이 종목도 뭐 결국에는 네, 조금 더 나중에는 또 좀 눌리면 받아야겠죠. 이 친구도 그죠? 네.
눌림 31,000 한 200원, 31,500원 정도 가고 나면 다시 한번 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예, 이는 주봉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무겁기 때문에 저는 DDR5 관주가 차라리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일부 종목하고 전기차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